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속 숨겨진 이야기를 심층 탐구하는 한국의 미스터리 유물과 건축물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 우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한국의 미스터리, 백제와 왜를 넘나들던 권력자의 정체를 알아보려 합니다. 어둠 속에 가려진 역사, 백제와 왜를 오가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그림자 같은 인물.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반도 역사에는 흔적조차 희미하지만 일본의 사서에는 왕의 어머니와 정을 통하며 나라를 좌지우지한 권신으로 기록된 인물. 오늘은 미스터리 속의 남자, 목만치의 진짜 정체를 추적합니다. 파트 1. 기록의 불일치 두 개의 얼굴. 목만치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두 나라의 역사서입니다. 먼저 일본 서기는 그를 백제 장군 목나근자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공으로 임나의 일을 도맡고 백제와 왜를 오가며 왜 왕실의 명령을 받아 백제의 정사까지 장악했다고 묘사합니다. 권세가 세상에 떨칠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기록이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일본 서기는 8세기 초 천황 중심의 율령 국가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편찬된 정치적 목적의 역사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의 삼국사기에는 목현만치라는 다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475년 고구려 장소왕이 백제의 한성을 공격했을 때 그는 위기에 빠진 계로왕을 대신해 왕자 문주를 남쪽으로 피신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후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할 때도 그를 보좌하며 백제 재건에 힘쓴 충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이후 행적은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아 또 다른 미스터리를 남깁니다. 파트 2. 미스터리를 푸는 세 가지 가설. 서로 다른 문헌 속 두 인물 과연 그들은 동일 인물이었을까요? 학계에서는 목만치의 정체에 대해 세 가지 주요 가설을 제시합니다. 가설 1. 백제 충신 동일 인물설. 가장 유력한 가설은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름의 의문 유사성 외에 이 가설의 결정적 근거는 일본 서기의 연대 기록에 있는 이주갑인상이라는 오류입니다. 일본 서기는 판창 과정에서 일부 사건의 연대를 120년가량 앞당겨 기록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연대 오류를 바로잡으면 일본 서기의 목만치와 삼국사기의 목현만치가 활동했던 시기가 5세기 후반으로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이는 일본 서기가 백제의 충신 목현만치의 기록을 자국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설 2. 소가노 마치 동일인물설. 두 번째는 목만치가 일본으로 건너가 소가시의 시조인 소가노 마치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이 설은 두 가지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의 고대 기록인 신천성시록의 임시는 본래 백제 사람 몫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상궁성덕법 왕제설에는 소가시가 원래는 임시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을 합치면 소가시의 뿌리가 백제 몫이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소가노 마치의 아들 이름은 카라코, 손자의 이름은 코마입니다. 한과 고려라는 이름은 소가시가 한반도, 특히 백제 도래인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비록 백제와 철천지원수였던 고구려를 뜻하는 코마라는 이름을 백제 귀족이 썼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는 몫이 가문이 백제에 복속된 40개 귀족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오히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설 3. 가야 반란자 동일인물설. 마지막 가설은 목만치가 가야에서 백제와 왜의 동맹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인 키노 오이와노 스쿠네와 동일인물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본 서기는 그가 임나 일대를 거점으로 고구려와 연계해 반란을 일으켰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목만치는 백제인이 아닌 가야인 또는 외국 출신의 경계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의 원문에는 백제군이 반란을 진압하러 출동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이 기록의 원출처가 백제 사료였으며 이후 외국의 시각으로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파트 3. 기록 이면의 진실. 목만치라는 미스터리는 고대사의 기록들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목현만치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남행한 것은 단순히 충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 침공으로 붕괴된 한성 귀족 세력이 새로운 수도에서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목시 가문은 웅진 천도 이후 좌평직을 차지하며 권력의 핵심으로 재부상했습니다. 또한 목만치가 임나를 전담했다는 기록은 과거 임나일 본 부설의 근거가 되었지만 현대학계는 이 설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되는 일본식 전방 후원분을 통해 당시 백제가 가야 지역에 파견한 외계 관료나 용병을 간접적으로 통제했던 복잡한 외교 관계를 유추하고 있습니다. 목만치는 바로 이러한 복잡한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목만치의 진짜 정체는 여전히 역사의 심해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활발한 인적 교류와 복잡한 외교 관계, 그리고 역사 기록의 왜곡과 재해석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탐구되어야 할 고대 한일 관계사의 가장 중요한 단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백제와 신라, 두 나라의 운명과 한왕의 사랑에 얽힌 또 다른 미스터리를 파헤칩니다. 백제 제30대 무왕과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의 애틋한 사랑, 서동요 설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면? 과연 역사는 누가 쓴 것일까요? 설화 속 로맨스일까요? 차가운 돌에 새겨진 진실일까요?
다음 이야기, 의자왕 목의 논쟁에서 그 숨겨진 진실을 추적해보세요.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